안녕하세요. 아이고, 슈라클 모닝 시즌2 첫 방송입니다. 너무 졸리네요. 뭉치는 지금 뒤에서 밥 먹고 있어요. 계속 애옹애옹 울다가 밥 나오니까 아닥. 시즌2는 원래 이 목소리예요.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팬아트 정말 오랜만에 보죠. 슈라클 모닝 완전 초창기 때 선물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분 잘 지내려나? 그림을 그냥 제 그렸던 분 같았었는데 이분 팬아트 엄청 잘 썼거든요. 탈덕했을 듯? 뭐 어쩔 수 없죠. 세월이라는 게. 그리고 채팅 지금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세팅을 다시 할게요. 원래 좀 투명하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슈라클 모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라클 모닝 있죠. 한 3년 전이었을 거예요. 한 3년 전에 미라클 모닝을 내가 좀 하고 싶다. 왜냐면 맨날 새벽에 자고 오후 2, 3시 일어나고 그래서 좀 생활하는 게 너무 그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방송을 좀 이용해가지고 내가 방송을 이용해서라도 일찍 일어나겠다.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서 아침 일찍 보는 걸 약속 잡으면은 일찍 일어나겠죠? 라고 해서 시작하는 건데 초반엔 좀 잘했어요. 초반에 7시 반에 해서 이게 1시간 동안 방송하는 거거든요.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 하고 이제 세수하고 있다고 생활을 했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라디오하고 다시 자요. 뭐 그런 건데 오늘도 다시 잘진 모르겠네요. 이제 슈라클 모닝 시즌2가 부활한 이유는 뭉치가 왔기 때문에 고양이 뭉치가 와서 사실 아까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뭉치가 깨워가지고 계속 손가락 앙앙 깨물고 그래서 일어나서 겸사겸사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자다가 고양이들이 원래 발 주면서 잔다 그러잖아요. 뭉치도 그러더라고요. 얘가 벌써 어떻게 아는 건지. 근데 내 발 딱 주변에 자고 있었거든요. 내가 자다가 이게 움찔거려가지고 뭉치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뭉치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어. 내가 다행히 뭉치를 위해서 바닥에다가 담요를 다 깔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동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뭉치 하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침대 밑으로. 근데 너무 웃긴 게 원래 고양이들 떨어지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좀 가만히 서 있으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그냥 뭉치는 그 누운 상태로 그대로 떨어져서 그대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냥 나 지하로 내려왔네 이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그대로 올려서 내 옆으로 이동시켜줬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어 계속. 지금 밥 먹고 옆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라클 모닝은 사연을 받아요. 또 이것도. 그래서 사연이 왔는데 사연창을 월요일에 열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왔네요. 12개가 왔습니다. 이거 물론 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추 왔다는 거. 그래서 슈라클 모닝은 사연 읽고 노래 듣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노래는 제 픽이에요. 신청곡 안 받아요. 어딜 감히. 내가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간단한 그냥 안부 겸 사연이네요. 처음 사연. 슈말 코코볼님. 말코님 보며 알바 플러스 취준 준비하며 지냈는데요. 한 달 전에 수의 테크니션으로 취업 성공했습니다. 헐. 카페에도 진로 고민 글 남겼었는데 정성스러운 조언, 댓글, 응원 남겨주신 슈벨러님들 감사드립니다. 슈벨러님들, 말코님, 뭉치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와우. 역시 여기까지인데 역시 제 방송은 그게 있어요. 취업 때는 주파수랑 대학 붙는 주파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 테크니션 대단하네. 그래 잘했어요. 다음 사연 이마 07린더 호미님. 저 오랜만에 듣네. 안녕하세요 말코님. 먼저 슈라클 모닝 다시 시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고민이 있는데요. 학업에 관해 너무 게으르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저 수업 시간에는 자고 학원에 의지하며 성적을 보완하는 학생이었고 이는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이었습니다. 대학은 학원, 인터넷 강의 등 저의 게으른 공부 습관을 보완해줄 존재가 없다 보니 저의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1학년 최종 성적은 2.9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노라 다짐하며 2학년 1학기로 복학했습니다. 하지만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몸에 문신처럼 새겨진 회피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더라고요. 책상 앞에 앉으면 5분도 안 되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라는 익숙한 악마의 속삭임에 매번 무너집니다. 이런 악습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줘. 추신 4월 22일은 중간고사 첫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헉, 오늘인데요? 아, 어쩐지 채팅에 나 이제 이따 시험인데 이러시는 분이 많구나. 아,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신청곡 안 받는 걸로 알지만 감히 신청해보자면 날씨의 요정 신인류 신청합니다. 수고. 응, 안 틀어 수고. 이마07님도 어미 드림. 아, 이런 사연인데 근데 1학년 최종 성적 2.9 생각보다 잘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말한 거 치고는? 2.9면은 뭐 3점대만 들어도 살만해요. 그리고 대학교가 진짜 그래. 내가 공부 안 해도 사실 주변 사람들 알 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학 가면은 부모님도 그냥 놔. 네가 공부 못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할 느낌으로 놔가지고 원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표 가져와 약간 이런 거였는데 대학 때는 순간은 부모님도 이제 아는 거죠. 애가 다 컸으니까 성적표 그냥 가끔 뭐 궁금하니까 물어는 보는데 강요는 하지 않죠. 3.5 이상 아니면 취직 못한다고? 아이 뭐 할 수 있어? 저기 자격증 같은 거 잘 따면 되긴 해요. 어쨌든 회피하는 악습관 어떻게 하는 것도 없애냐고요? 한번 좆대 봐야 돼요. 죄송하지만요. 님 한번 그냥 좆대 봐. 어때? 그러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수고. 다음 사연. 자, 플로님. 안녕하세요. 올해 복학한 대학생 슈벨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상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나만 없는 단톡방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지난 2월 말 저는 친구들이랑 놀면서 다들 자기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다른 학교예요. 대다수가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는 학교나 학교래. 오랜만에 가는 학교에 나 어쩌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한 친구가 학과 공지 카톡방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런 거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학과는 공지방이 없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야, 나는 보통 찐따가 아닌가 봐. 나만 초대 안 된 듯 크크.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구석에는 설마 진짜인가 하는 두려움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개강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그 어떤 카톡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강을 하고 수업 중인데도 방이 없자 저는 원래 2학년부터는 단체방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닌데 원래 새 학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대가 되어 있는데 보통 개강 후 3일이 지난 목요일 수업 중에 카톡에 알림이 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서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착오가 있어 땡땡 학과 2학년 톡방에 초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공지 내용은 였습니다. 저는 약 한 달 동안 과 단톡에 초대되지 않고 과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나만 없는 톡방을 체험하다니 사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유유. 슈벨놈들은 모두 친구를 만들어 이런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은 세터 같은 거 있죠. 가면은 좋아.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아, 근데 물론 거기 가서 친구를 못 삼키면 생길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세터 이런 거 안 갔거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 너무 두려웠어. 세터에 간다는 게. 애초에 내향적인 성격인데 대학생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고?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 애초에 의무가 아니라니까 안 갔는데, 안 갔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가도. 안 가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신입생 환영이라던가 그런 이벤트들이 중간중간 껴있어요. 새내기 때는. 뭐 복학생들도 그렇고. 그거 한 번만 가면은 돼. 한 번만.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근데 뭐 그거 안 가도 죽는 건 아니에요. 생활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고, 여러분 사연 이렇게 주는 것도 전 좋아요.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면은 나 아침부터 머리 돌려야 돼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었죠. 라고 해프닝 말하는 것도 나는 너무 가볍게 읽기 좋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나는 뭉치랑 놀아야겠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아침이니까 신나는 거 위주로 틀어드릴게요. 좋아, 이거 신나는 거 하나 듣겠습니다. 자, 노래 들었고 방금 뒤에 들린 노래는 다른 노래예요. 이 노래가 바로 끝나는 노래라서 The Black Eyed Peas의 Bump It이었습니다. 이거 전주가 예능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전곡 제대로 들은 사람 오늘 처음인 사람 많을 거야. 전곡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 맨날 예능에서 땅따라땅따라땅따랑 하고 뒤에 다른 상황 보여주니까 이 노래 정말 좋죠. 전곡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예능에서 노래를 망쳐놨어. 이상한 노래로. 졸라 좋은 노래인데. 여기 더 블랙 아이드 피스 노래 정말 좋습니다. 신나는 노래 많으니까 이따가 또 틀어드릴게요. 유명한 노래 하나 더 있죠? Let's get it started. 이 노래도 이 사람들 노래예요. 일단 뭐 시간 되면은 틀어드릴게요. 자, 전문적으로 노래 끝날 땐 페이드 아웃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노래가 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 뒤에 끝나는 페이드 아웃 노래 자체도 페이드 아웃이 있는 게 있잖아요. 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자, 일단은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대전드님 제목 사랑이 뭘까? 짜증나. 앵냥 앵군 소리래. 말코님, 슈벨러님들은 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중2 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애니, 소설, 만화,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혼자 컨텐츠를 찾기는 쉽지 않아서 학원에 있던 씹덕인 1살 연상 누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토라도라, 스즈미야 하루의 우울,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인소들 등등을 추천해 주었어요. 토라도라 근본 추천해 줬네. 이렇게 누나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랑의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이런 관계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누나가 BL 작품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속이 울렁거린다 했지만 누나는 너는 게이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중2까지 모태솔로지. 너는 내가 말한 작품들을 다 재밌게 봤잖아? 분명 잘 맞을 거야. 라고 진지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싫다고 하면은 누나가 저를 싫어할 것 같아서 누나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몇 개 읽어보니 수를 여자라 생각하니 읽을만 했습니다. 4개월 정도 BL, 헤테르, 비로맨스를 읽으면서 누나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목이 맥히네. 둘이 등하교도 같이 하고 카페도 가고 석호도 가고 에버랜드도 다녔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누나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나가 이쁜 편지를 주었습니다. 전 이거는 고백이구나 느꼈어요. 전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로 멋지게 고백을 받을 생각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자, 편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전드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할게. 너는 가끔 친절하고 다정해서 마치 BL 작품 1에 나오는 다정 공인 누구누구 같아. 너는 가끔 까불까불거리는 게 마치 BL 작품 2에 나오는 능글 공인 누구누구 같아. 너는 가끔 꾸미고 오면은 마치 BL 작품 3에 나오는 여장 수인 땡땡땡 같아. 너는 가끔 애니소설 영화를 추천받기 위해 공책을 찢을 때 그 모습은 BL 작품 4에 나오는 괴력공인 누구누구 같아.
너는 가끔 웃을 때 뻐드랑니가 마치 BL 작품 12번 작품에 나오는 귀염공인 누구누구 같아. 넌 이 고백을 안 받으면은 BL 작품 13번에 나오는 후회 수인 누구누구가 될 거야. 누나가. 미친 BL을 몇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백에 사용된 인물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BL 작품의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읽고 다음날 누나를 피하거나 누나가 말을 걸면은 누나 싫어요. 누나 싫어요. 만 반복했어요. 그 후에 누나는 학원을 그만두고 전 다시 사랑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추신. 헐. 개웃기다 이거. 누나는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는 BL 작품의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누나는 자신의 트위터에 썰을 푸신 것을 친구가 저에게 일름보에서 알게 되었어요. 아, 그걸 또 슈말커한테 일름보였네요. 돌고 도는 방송이다. 와, 대박이다. 아, 그래도 제 직업 찾으셨네. 잘했네. BL 잘 만들기 어려워요. 나도 BL 한때 봤어요. 중2 때 봐. 근데 이거는 여자 오타쿠면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 중2 때쯤에 BL을 보게 되어 있어. 내가 봤던 거 세계 제일의 첫사랑, 순정 로맨티카 요쪽이 BL을 잘 만들어요. 지금 뭔지 아는 여성분들 있을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영화 중에는 동창생이라는 영화가 있어. 동급생인가? 동창생인가? 그 영화 정말 좋아요. 그거는 BL을 떠나서 영화가 너무 이쁩니다. 맛잘알 인정합니다. 그죠? 그거 재밌어요. 뭐 그런 거 있고 등등등. 아마 다른 거 다 봤을 텐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요즘에. 동급생인가? 동급생 그거 대박이야. 그거 내가 봤던 이유가 성우가 카미야 히로시가 있어요. 리바이 성우가. 안 볼 이유가 없죠. 리바이 성우가 연기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썰이네요. 그리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보여달라고. 자, 다음 썰 익명의 썰이에요. 안녕하세요 말코님. 저와 동갑인 27살 남자입니다. 저와 동갑이라고 하면 어떡해. 말코님과 동갑인 27살 남자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나이가 동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 그럼 본인과 본인이 동갑이 아니면 뭐야? 나는 나와. 거기에요? 그 일본 사 이름 뭐였더라? 아, 개웃기네. 일본 총리 그 사람이냐고. 저는 생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저랑 고이즈미. 고이즈미냐고. 자,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입니다.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취준생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아시다시피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정말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성만 만나면은 죄다 여사친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애겐 하고 무른 성격인데 기회마저 사라지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론은 2년 전쯤에 우연히 만난 2살 터울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성격부터 외모까지 정말 제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었죠. 용기를 내어 같이 경기를 보자 했고 함께 밥을 먹고 술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득점했을 때 손깍지를 끼고 환호하던 기억 덕분에 잘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연락을 이어갈수록 티키타카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만 질문을 던지는 공허한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마음을 정리했죠. 그렇게 1년 전 생일 선물을 주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외로움이 커져서인지 자꾸 그분이 생각납니다. 다시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렇게 뒤늦게 연락하려는 저가 N군인 걸까요?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N군, N양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저번 라디오에서 옛날에 뭐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나를 좋아했지만 그게 너무 좀 서툴었던 남성분들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도를 넘었던 남성분들. 이런 걸 얘기하다가 내가 그 사람들의 성을 따서 뭐 박군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김군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N군들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분들만. 그래서 이분도 본인이 N군인 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군이 안 되려면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른 여자들 많아요. 좀만 기다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아, 괜찮아. 걱정 노노. 그 언니, 그리고 만약에, 야, 남친구 있는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님 마음 얼마나 더 상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만나. 여유를 가지세요. 시간은 정말 많습니다. 27살이면 뭐, 괜찮아. 자, 노래도 하나 듣고 갈까요? 어디 보자. 팝송을 계속 들었으니까 좀 한국 코리안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이거 들어야겠다. 자,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자, 소녀시대의 Run Devil Run. 악마 정보, 달리는 악마 정보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정말 좋아. 언제 들어 좋은 것 같아. 이 노래랑 초콜릿 러브가 약간 난 비슷하다 보거든요, 느낌이. I got you, babe. 이 노래 두 개 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아, 사연 읽기 귀찮아 죽겠네 님의 사연이에요. 닉네임이 이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미룬이입니다.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미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시행하고 하고 싶은 일도 생각만 주구장창하다가 끝끝내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찜해두기만 하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 안 사는 경우도 많고 가고 싶은 식당도 봐두었다가 폐업한 뒤에야 후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이유는 없는데 연애도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유일하게 미루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근데 연애는 미루는 게 맞는 걸까? 자, 초딩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안 써가서 회초리 맞은 이후로 거의 20년이나 미루다가 올해 첫날부터 뒤늦게 시작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도 재작년 즈음부터 게릴라 라디오 사연에 올려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슈라클 부활 기념으로 쓰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스트리머도 아침 라디오를 근 2년을 미루고 기타 커버 영상도 올려준다고 말만 하고 몇 년째 미루고 있는데 이 지독한 미루는 습관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저에게도 그 스트리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끼 할 말이 없네 근데 라디오는 안 미뤘어. 이제 시작했어. 내가 당신보다 앞섰다. 나는 시작했는데 근데 내가 시작한 이유가 뭉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님도 이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를 그냥 만들어봐요. 그거를 그냥, 그러면 돼요. 지금 뭉치는 밥 야무지게 먹고 혼자 강아지 풀로 신나게 놀다가 쉬고 있습니다. 갑자기 캄다운 모드로 바뀌었어요. 2년이나 미뤘냐고요? 미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제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뭐 언젠가 하겠죠. 근데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미룬 적이 없어.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내년쯤에 슬슬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 이번 연도에 한 거야. 진짜. 기타는 진짜 웃긴 게 연습 다 해놨거든. 근데 영상을 안 찍네. 이건 미루는 게 맞아. 그래서 님도 시작을 안 하면 안 되는 아까 첫 번째 분인가? 그분이랑은 좀 비슷한 거네요. 좆되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애는 미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다음 사연. 애옹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사연은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없는 평범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기상나팔이 울린 후 제 우측 침대에 있는 맞후임 C가 굉장히 화난 얼굴로 맞은편 침대에 맞후임 H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H야, 어제 새벽에 자다가 움직였어? 생뚱맞은 질문에 H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C가 정말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었기에 저는 C에게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C는 좀 긴가민가한 얼굴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는 아주 평범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우연히 깼고 눈만 감고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여느 때와 달리 누군가가 코를 심하게 골았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짜증을 내다가 그냥 자야겠다 하고 잠에 들었는데 이상하리 많지 소리가 가까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몸을 일으켰더니 C의 발 쪽 바로 옆에 관물대 바로 앞이래요. 누군가가 웅크리고 머리를 손으로 감싼 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거죠. 비몽사몽했던 C는 바로 앞 H 침대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H는 왜 여기서 자는 거야 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잠을 자려는데 이번에는 슬리퍼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답니다.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C는 몸만 들어서 그쪽을 보았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C를 향해 앉아있던 누군가가 등을 돌려 반대를 본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C는 더 이상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찌저찌 잠에 들었고 그러다 아침이 된 겁니다. 얘기를 들은 H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몽유병과 수면장애도 거리가 멀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C는 관물대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물건을 사람으로 착각할 리가 없고 꿈이 아니다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며 말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꾸며낼 성격은 아니어서 일단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다면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대체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H가 자다가 움직였던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생활관에서 잠자리를 바꾸려 찾아온 누군가일까요? 정체가 누구든 상관없지만 누군가 몸을 돌린 타이밍이 기묘했답니다. 마치 C가 자신을 인지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몸을 돌린 것이 좀 걸리네요. C가 그 누군가를 깨우려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어디서나 있을 법한 얘기였습니다. 사연이 읽힐지 모르지만 항상 방송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아침부터 읽는 공포 사연이네요. 맞아요. 저번 라디오 때도 공포 사연이 많이 왔었습니다. 무섭네요. 흐흐흐. 근데 진짜 H 아니야? 자기가 목류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 아니야? H의 침대는 왜 비어있었을까? 다음 사연. 자, 익명의 사연이 익명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때마침 슈라클 오픈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적어봅니다. 일단 저의 퇴근길 일상을 좀 꺼내보자면요. 제가 매번 방문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집 근처에서 제일 가성비가 괜찮고 방문할 때쯤 되면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라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카페에 들어가면은 어딘가 불량한 느낌의 남자 알바생이 혼자서 공손하게 주문을 받는데 여기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커피가 나오는 동안 아무런 대화 없이 주변에 진열된 빵을 구경하다가 커피 받고 카페를 나가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그게 지난 반년간의 퇴근길 일상이었죠.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여느 때랑 같이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똑같이 기다렸다가 커피를 받는데 갑자기 저기 이러면서 말을 걸길래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남자 알바생을 쳐다봤죠. 원래 안 그러던 짓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봅니다. 처음 서로 눈을 마주한 상태로 제가 에? 라고 대답하니까 살짝 웃으면서 수줍게 무언가를 건네주길래 보니까 털실로 뜨개질된 네일클로버더라고요. 그리고 주고 나서 뭘 했더라? 몇 개 만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잘 나온 거예요. 라는 말을 듣는데 잠깐 리액션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설렌다는 이런 감정은 아니고 당혹스럽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같은 남자끼리 이런 식으로 대화해본 게 살면서 기억하기는 없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냥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봤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 확실한 거는 앞으로 퇴근길에 이 카페에는 편하게 못 갈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으니 내일 퇴근길에 네일클로버 들고 한번 확인하러 가야죠.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그 BL 작가의 누나가 환장하는 내용이겠는데요. 귀여운데 그래도 겉보기에는 조금 양아치 같아도 사실은 그런 귀여운 행동을 하고 있던 거잖아. 그냥 좀 그렇게 털실을 뜨고 있었는데 자기가 눈에 익었던 손님들, 단골 손님들한테 하나씩 주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귀엽네. 털실 뜨거지 너무 귀엽겠다.
순수남. 비엘은 어디에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어디에나 있네. 뭉치가 갑자기 뚱땅뚱땅 하면서 어디로 가네요. 귀엽다. 제 3자가 보면 귀엽다고? 그래? 당황스럽긴 하겠다.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길 만한 일이긴 하네요. 말코님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그냥 나는 와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 같아. 뭐 만약 이 사람이 막 번호를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준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정말로 나도 가끔씩 약간 인류에 갑자기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좀 드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또 단거리면은 눈에 가니까 더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듯 나였으면. 자, 노래를 또 하나 듣고 옵시다. 어떤 걸 들을까? 제가 최근에 팝송을 좀 추가를 많이 했는데 팝송 이거 제목을 제가 잘 안 보고 그냥 노래만 듣고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네. 이게 뭔 노래지? 그냥 눌러볼까? 이거 재밌는 노래였던 것 같아. 짧고 재밌는 노래 하나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자, Father of Peace의 No Complaints였습니다. 이 노래 처음 부분이 Fuck My Life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개웃긴 게 다른 노래랑 같이 들으면 웃겨요. 예를 들면 정말 잔잔한 발라드를 듣고 있었어. 뭐 김범수의 끝사랑 마지막 부분이 그대가 아니면 Fuck my life 하고 바로 시작해요. 다음 노래가. 그래서 이거 발라드랑 같이 붙여놓으면은 개 깜짝 놀라면서 시작할 수 있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개 웃깁니다. 자, 다음 혈스의 숲님.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앉아있는데 졸려 미치겠네요. 서버실 들어가서 그냥 퍼즐로 자고 싶다. 갑자기. 요즘 한가한 시즌이라 출근하면 할 일이 없네요. 인터넷 뉴스 돌고 중간중간 친구들이랑 카톡도 하고 또 중간중간 업무 전화 받고 슈카페 구경 한번 하고 자잘하게 생기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너무너무 심심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한 10% 정도 업무했으면 나머지는 한가해요. 개꿀 아니야? 원로 하면서 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 같아선 책이라도 읽고 싶은데 제자리가 구석이 아니라서 아무리 일이 없어도 책 붙잡고 있는 건 보기 좀 그럴 것 같네요. 컴퓨터를 일하는 척하면서 시간 때울 거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코야 사랑해, 뭉치야 사랑해, 슈벨럼들아 건강해 라는 사연이네요. 왜 슈벨럼한테 사랑한다 안 해줘? 슈벨럼은 건강하래. 컴퓨터 이북을 보래. 와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되잖아. 그것도 창 작게 뜨는 기능 있겠지?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슈라클 다시 들으면 되겠네요. 슈라클 듣기로 1시간 정도 벌 수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비엘도 읽어도 좋고 그거 읽으면은 근데 들키면은 아주 큰일이 생기겠네요. 하스스톤도 재밌겠네. 그래 하스스톤도 몰래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플래시 게임 같은 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이북 일단 추천드립니다. 이북 괜찮을 것 같네. 다음 사연 좀 기네요. 총총꽁꽁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슈말코는 처음이라 신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면서 약간의 무서웠던 일이 생각나 사연 보냅니다. 또 공포 사연이야. 살면서 되게 무서웠다라고 느낀 거는 2번 정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쫄보 겁쟁인데 그래도 여지껏 살면서 무서웠던 일이 2번 정도밖에 없던 거면 나름 안전하고 무난하게 살았던 것 같네요. 그 2번 다 귀신 같은 얘기는 아니고 엄청 무섭다 정도 얘기도 아니라 무서운 얘기를 신청하기엔 짧고 하찮아서 라디오 사연을 보냅니다. 5, 6년 전쯤 일이에요. 그때 살던 아파트 앞 도로가 정말 넓었어요. 왕복 8차선 도로였는데 아이들 어린이집이 그 넓은 도로 건너에 있어서 평일에는 매일 거기를 건너 다녀야 했습니다. 평소에 골목길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애매한 도로 건널 때는 쫄보 모드로 저 멀리서부터 차가 다가오면 한참 멈춰서 있다가 차 보내고 그 후에 다시 이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넓은 도로 횡단보도 같은 데서는 초록불 켜지면 차를 잘 안 보게 되는 거였어요.
초록불인데 당연히 차가 멈춰야지. 너네가 알아서 멈춰라. 난 정당하게 내 갈 길 가니까 눈치껏 앞으로 오지 마. 약간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으로 처음 발 내디딜 때만 옆에 살피고 그 뒤로는 앞만 보고 건너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아침에 등원하려고 9시 반쯤 아이들 양손에 하나씩 잡고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중이었어요. 3차선 중간쯤 지나는 중에 진짜 문득 우연히 정말 갑자기 왼쪽을 봤는데 1차선 조금 멀리서 개 큰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았어요. 곧 횡단보도 앞인데 속도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고요. 얘기들 없을 젊은 시절의 저였으면은 난 내 갈 길 가겠다. 내가 먼저 지나갈 거야. 내 차례야. 하는 마음으로 기싸움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만의 기싸움을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덜컥 좀 무섭더라고요. 트럭의 크기도 했고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던 흙 담고 다닐 것 같은 그런 트럭. 와, 그거 개 큰데. 속도도 빨라서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 손 잡고 2차선 중간에 잠깐 멈춰 섰어요. 설마 멈추겠지? 안전하게 멈추면 지나가자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속도 하나 안 줄이고 저희 앞으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쌩 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빨랐어요. 순간 너무 무섭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면서 너무 열받고 괘씸하고 쫓아가서 욕하고 쥐어 패고 싶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멍해지고 건너다가 말고 가만히 서서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평소처럼 옆을 살피지 않았다면? 뭉치야 조용. 아이들이 평소에 엄마 손 안 잡고 웃다가 뛰어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냅뒀으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 좀 불편해지는 무서운 경험이네요. 딱히 큰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쫄보 겁쟁이라 크게 무섭게 남아있는 경험인데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상상도 안 돼요. 귀신이 무서운 거는 고딩 때 끝났고 낯선 사람과 각종 사건들이 무서운 거는 저는 이런 일이 정말 안 잊혀지고 오래가네요. 지금은 말코님보다 더 큰 안전 과민증을 넘어서 정말 개쫄보 겁쟁이가 되어 길 건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 라이트 노려보기는 물론 도어 앞 비번 누르고 지문 닫기. 나도 이거 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도어 앞 비번 누르고 지문 닫기 이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도 해. 문 닫히는 소리 날 때까지 잡아당기며 한참 서 있기. 이것도 있지. 왜냐면은 그 도어락이 닫히는 거에 중간 그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닫고 밖에서 바로 문 열면 열려. 알죠? 그 또리링 이 소리 나기 전까지는 문이 안 닫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잡고 있는 거네, 안에서. 그리고 애기들 밖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 못 받게 하기, 신랑한테 적당히 하라고 잔소리 들어도 못 멈춰요. 무서운 범죄와 사고들이 너무 많은걸. 슈벨런 분들도 출근길, 퇴근길, 횡단보도, 큰길, 골목길, 주차장길, 모퉁이 항상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뭉치 귀엽다로 끝났네요. 슈말코 이쁘다가 아니고 이제 뭉치 귀엽다로 바뀌었어. 그래, 뭉치 귀여우니까. 이분 집 그거 하면 좋겠다. 캡스 설치하세요, 캡스. 밖에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캡스. 그래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라고 핸드폰에 알림이 오고 그렇답니다. 왜 아쉬워하냐고? 아니, 있던 게 없으니까 아쉬울 수 있지. 진짜. 자, 다음 사연. 슈말 코카콜라님. 안녕하세요, 말코님. 오랜만이에요. 카페에도 쓴 사연인데 슈라클 시즌 1 때 썼던 사연이고 후일담도 생겨서 보내봐요. 24년 4월 4일 사연으로 제목으로 해주신 수상한 외국인에서 온 DM이란 사연이에요. 이거 카페에 올리신 거 봤어. 요약하자면은 취미를 공유하던 외국인 친구가 생겼는데 얘가 점점 말하는 게 이상하고 불쾌한 사진도 공유해서 대화를 안 했어요. 그렇게 잠잠하다가 갑자기 날 잊지 마 라면서 본인의 게이 사진을 보낸 그런 썰입니다. 이 사연이 정확히는 21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무려 5년이 지났었는데 그 녀석에게 DM이 왔어요. How's it going? 깜짝 놀라보니 그때 언팔한 건 본 계정이었고 취미 계정은 여전히 팔로우 중이었어요. 이제는 무시하면 그만이라 답장을 안 하려는데 슈라크를 하신다 해서 사연을 더 쓰고파 답장을 해봤어요. Hello, long time no see.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다음날.
대답도 없이 또 사진을 보내었어요. 이 새끼 그새 취향이 바뀐 건지 만화 캐릭터 AI 야짜를 공유했어요. 바로 짤 수집하고 언팔했어요. 시즌2 축하드리고 뭉치랑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짤 수집? 그랬답니다. 이런 재밌는 사연이네요. 이걸 전에 이분이 카페에 올렸거든요. 사진이 있었나? 여기 있다. 여기가 왔네. How is it going? 이라고 왔네요. 이 DM. 도대체 무슨 이거 사진을 보고 싶네요. 어떤 사진이 왔는지. 그 짤도 보여줘. 궁금한데. 자, 여러분 다음 사연이 마지막 사연이에요. 슈밤. 괜찮아요. 지금 딱 시간이 맞네요. 슈스닝님. 저 7시 15분에 기상해서 씻고 25분부터 출근 준비해요. 그리고 8시 40분에 출근 준비라서 8시 35분까지 도착해요. 슈라칼 방송 시간이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대박이죠? 신난당 얼마나 재미있을까 야르. 헐, 이게 끝이야. 너무 신나서 주체할 수 없어 사연을 적었나봐. 자, 축하드립니다. 야르. 얼마나 신날까요? 조만간 쉬말코 쪽지로도 How is it going 올 듯. 재밌겠다. 잼컨 생기겠네요. 자, 일단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다 읽은 겁니다. 이제 좀 노가리 까다가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후후후. 많이 들어오셨네. 역시 유튜브를 같이 키니까 많이 온다. 400명이 들어오셨네. 원래 슈클모닝 할 때 많으면은 진짜 개 많으면 100명이었어. 100명이 들어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였거든요. 원래는 2자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전매추? 나 지금 배고프다. 아침부터 말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성장한 것도 있구나. 물론 그렇겠네요. 아침 뭐 먹을까? 카레? 카레도 맛있긴 하겠네. 비엘 얘기해서 많이 온 거야? 비엘이 재밌긴 해. 튀김 우동? 우동도 맛있겠네. 저 사람 전매추를 하는데 전매추? 점심 초밥, 우동, 카레, 뭐 국밥, 갈비탕, 설렁탕 등등. 님 이름이 설렁탕이니까 설렁탕 하세요. 걔 대충 추천해. 햄버거도 있고 요즘 시원한 거 육삼냉면도 있다. 육상냉면 드세요. 근데 오늘 좀 춥네. 다시 추워졌어. 사실 김밥 먹기로 정했습니다. 왜 물어봐. 나는 뭐 먹을까? 집에 먹을 게 없는데. 한숨. 아휴, 시켜 먹어야겠네요. 슈라클 하면서 번 돈으로 시켜 먹어야겠다. 한 500원 벌렸으려나? 뭉치 밥 뺏어 먹으라고? 뭉치 저 조그만 거에 밥을 뺏어 먹어서 뭐해요. 아유. 지금 또 놀고 있네요. 저 강아지 풀 장난감 엄청 좋아하네. 강아지 풀 형태의 장난감이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우리 집에 이사 온 첫날에 내가 좀 긴장감을 완화해주자 저거를 쟤한테 흔들었어요. 근데 바로 자기가 갖고 놀더라고. 대전드님 11,823원? 짤짤이인가요? 점심값 먹을 거? 아니야. 나 돈 있는 사람이야. 대전드님 감사합니다. 11,823원. 이미 모았네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거 잘 가지고 있네요. 말코니 원래 이 시간대 일어나세요? 아니요. 근데 지금 시간대쯤엔 눈 떠. 뭉치 때문에. 원래는 절대 말도 안 되거든. 이 시간에 내가 눈을 뜬다? 그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뭉치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뭉치가 깨워가지고. 그리고 뭉치 밤 나오는 소리가 약간 알람처럼 들려. 똥띵똥 막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료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콱 하고. 그리고 뭉치의 와그작 소리. 그 소리가 정말 귀여워. 뭉치 오니까 뭔가 방송도 더 화목해진 듯 하네요. 그거 있잖아. 가족들 강아지나 고양이 입양하면은
화목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네. 귀여운 뭉치. 맞아요. 밀리예요, 밀리. 밀리 자동급식기예요. 고양이는 새끼 때 일반 사료 먹나요? 강아지는 물에 불려주는데. 근데 얘가 완전 새끼가 아니라서 그냥 키튼용 사료가 있어요. 정말 조그만 거. 그건 잘 먹어요. 캣그라스 줄 거냐고요? 한번 나중에 줘보려고요. 그게 헤어볼 관리에 좋다길래. 지금은 아직 먹을 거 많으니까. 말투 개 친절해진 부담스러움. 뭉치한테 하던 말투가 갑자기 약간 여러 번 나오니까 나도 짜증나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나 지금 누나충 됐어. 오빠충이랑 누나충 있는 거 알죠? 오빠가, 누나가, 이거. 누나, 지금 뭉치한테 계속. 누나가 해줄게, 일로 와. 뭉치야, 누나한테 와. 누나 말 부르면 안 되지. 계속 지금 누나 됐어. 누나충. 뭐 어때? 고양인데 인간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 인간한테도 그러는데 사촌 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이거 누나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했다라기보다는 누나가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정감이 가가지고. 그리고 서열이 확실히 잡히잖아요. 내가 누나야, 넌 동생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니까. 어딜 감히. 보통 주인은 엄마 아니냐고? 나는 누나 할래. 누나가 좀 더 귀엽잖아. 내가 그리고 남동생이 갖고 싶었어요. 내가 막내였어가지고. 근데 남동생이 사촌동생이 남동생이긴 한데 내 진짜 남동생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뭉치를 내 남동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는 건 엄마예요, 행동은. 남동생 이렇게 키울 수가 없네. 저는 동생한테도 오빠라고 안 하고 그냥 내가라고 해요. 보통 친동생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복학생 오빠가 신입생들한테 오빠가 해줄게 이렇게. 오빠가 맛있는데 알아왔어. 내가 많이 당했다는 거. 신입생 복학생 오빠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사연 듣고 있는 복학생 오빠들 그러지 마. 내가라고 하세요, 본인을. 내가 할게. 내가 맛있는데 알아왔으니까 가자. 이렇게 칭하세요. 오래서마가 하겠다라고. 아니, 나님이 정했으니까 라고 하세요, 나님이. 웃기다. 본자가 알아본 밥집이 있어. 따라오시게나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마지막 엔딩곡을 뭘로 할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침 라디오는 제가 신나는 것만 틀어드려요. 아침부터 축 처지기 싫으니까 신나는 걸로. 어디 보자. 자, 신나는 거 하나 틀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다시 듣고 너무 좋아서 빠진 노래가 있거든요. 119 리믹스 너무 길어요. 이 노래가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건 슈렉을 보고 알게 된 거였어요. 슈렉 드림웍스가 팝송이랑 애니메이션 결합해가지고 잘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슈렉도 명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슈렉을 너무 재밌게 갔는데 이 노래도 거기서 활용이 된 노래고 최근에 헐 맞다 이런 노래가 있었지 옛날에 들었었는데 라고 하고 다시 들은 노래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건데 얼라들은 모를 거야. 그럼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슈라클 모닝은요. 다음 주 수요일 7시 반이에요. 슈라클 모닝이라 수요일에 하는 겁니다. 반찬 없는 날에. 슈라클 모닝 사연은요. 카페 공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이번 시즌2 첫 라디오 마무리할게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좀 많이 와주세요. 점점 사람이 줄어들 것 같지만 그러면은 출근 화이팅, 아침밥, 점심밥 맛있게 드세요. 오늘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노래는 리키 마틴의 리빌라 비다 러카입니다. 잉.